시작을 해볼 거고요. 페이지는 61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아서 빨리빨리 중요한 내용을 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중요한 거 쭉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니네가 숙제가 60일에서 61, 63하고 뒤 끝까지 다 푸는 게 숙제였죠? 그 숙제에서 주요 문제들을 좀 풀 거야. 그러고 이제 끝낼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좀 끝냅시다. 자, 61페이지에는 이제 이 확인 문제가 쭉 한바탕 나오는데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바라볼 거야. 61페이지는 이제 무슨 법칙을 얘기하는 거냐면 보일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일 법칙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이제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도 좀 작아지는 거. 아니, 압력이 작아지면 뭐야? 압력이 크게.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작아지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작아진다. 뭐 이런 관계. 반대로 내가 이제 뭔가 잡아당기면 부피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요. 잡아당긴다는 뜻은 압력을 낮춘다는 뜻이야. 압력을 낮춰야 부피가 막 늘어나는 거니까 압력을 낮추면 부피는 커진다. 뭐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공식까지 우리는 외웠어. 자, 압력이 기호로 프레셔 P라고 쓰고요. 부피가 볼륨, 기호로 V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반비례한다는 어떻게 표현을 수학적으로 하는 거냐면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다고 표현을 해. 이건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우죠. 1학기 때.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P 곱하기 V는 언제나 일정하다. 이렇게 공식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로는 자, 뉴턴, 어떤 단위 면적에, 어떤 면적에 미치는 힘, 뉴턴, 또는 과학자 이름 따서 파스칼, 한글로 기압 등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부피는 리터나 밀리리터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세제곱센티미터, 뭐 세제곱미터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리터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61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탐구 A의 실험 1에 대해서, 자, 탐구 그 옆에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피스톤을 누르는 뭐 그런 실험이죠. 자, 1번.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공기의 압력이 증가한다. 피스톤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면 물어봤으니까 1번은 맞네요. 자, 2번.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자, 피스톤을 눌렀어. 피스톤을 누르면 압력이 증가하죠.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감소합니다. 부피가 증가한다고 써있으니 틀렸네요. X. 자, 3번. 결과표에서 공기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체의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게 조심을 좀 해야 될 게, 이 보일 법칙은 부피와 압력을 다루잖아. 기체의 속력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틀립니다. 속력은 뭐에만 관계되어 있다고 몇 번씩 얘기했지? 속력은 뭐에만? 온도에만 관련이 되어 있어. 온도에만. 그러니까 온도가 안 변하고 뭐 압력이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속도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 얘기가 없잖아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뭔가 압축시키고 늘리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잖아. 따라서 3번이 뭐야? 자, 기체 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 아유, 속도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온도가 변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1기압인지 2기압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도가 변했는지 보는 거야. 4번. 결과표에서 공기 압력이 2기압일 때 기체의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다. 자, 표에 보시면요. 2기압일 때 가장 많습니다. 충돌 횟수가 많다는 뜻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부피에서 입자가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쿵쿵쿵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속도로 쿵쿵쿵쿵 이 얘를 밀 거야. 이렇게 밀고 있으니 얘가 그 미는 힘으로 압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 피스톤이 이제쯤 멈춰져 있는 거지. 누르는 힘에 대응하는 그런 충돌 횟수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근데 내가 얘를 힘을 2배로 늘려서 이렇게 힘을 한 번만 이렇게 2배로 늘려서 이쪽으로 꽉 밀면요. 입자가 움직이는데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거야.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같은 속도야. 같은 속도인데
이 속도로 여기가 부딪히는데, 이런 횟수로 부딪히는데, 같은 속도인데도 거리가 짧아졌잖아. 두 배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러면 두 배 더 많은 압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면 충돌수는 더 많아집니다. 움직이는 입자에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5번. 공기 압력이 2배가 되면 공기의 부피도 2배가 된다. 자, 압력이 2배가 돼요. 근데 얘가 곱해서 일정이 되니까 부피는 2분의 1 돼야겠지. 반으로 오히려 줍니다. 5번 X. 6번. 온도가 일정하면 주사기 속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공기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맞네요. 자, 그래서 1번 답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2번. 탐구 A의 실험 2에 대한 설명으로, 자, 1번.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면 주사기 속 기체의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얘를 이렇게 내가 당겼어. 이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면 충돌 횟수가 이때는 많이 이렇게 쿵쿵쿵쿵쿵 부딪히다가 쿵쿵쿵쿵 적게 부딪히겠네.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네. 1번은 맞네요. 2번.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왜 멀어집니까?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야. 몰리게 될 거 아니야. 입자 사이 거리는 감소하게 되겠죠. 3번.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거나 밀어도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지. 자, 수도 안 변하고요. 질량도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면 속도도 안 변합니다. 속도, 속력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는 값들이죠. 3번. 탐구에서 주사기 피스톤을 서서히 누를 때 주사기 속 압력이 커지는 까닭으로, 자, 얘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압력은 왜 커져요?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은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4번 봅시다. 들어가 야매지 마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런 그래프 해석이나 표 해석이나 밑에 그래프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와. 이게 1, 2, 3, 4, 5, 1, 2, 3, 4, 5, 6. 그 다음에 60, 30, 60, 30, 가, 15, 12, 10 이렇게 나오고, 얘가 뭡니까? 압력. 얘가 뭡니까? 부피.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일 법칙에서는 이게 뭐다?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언제나 일정하더라. 그래서 이 표에서 압력과 부피 곱하면 언제나 60이 나옵니다. 압력, 부피 곱하면 60, 곱하면 언제나 60, 곱하면 언제나 60, 곱하면 언제나 60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해. 따라서 얘 곱하면 60이 나와야 되니 이 가는 얼마입니까? 20이겠지요. 20ml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압력에 따른 공기의 부피 변화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어? 자, 여기가 부피, 이쪽이 압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제나 곱하면 일정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자, X축, Y축, Y 값과 X 값이 화면이 왜 잘려 이게? 여기까지네. 자, 압력과 X값과 Y값이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럼 반비례하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 이 표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서 이것만 해주면 되죠.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60, 그러면 여기 어디가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60이구나. 자, 다음 2일 때 30이니까 2일 때 30에 점 딱 찍으시고,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3일 때는 뭐 여기 나올 테고, 여기 나올 테고, 여기 나올 테고, 점을 콕콕콕 이쁘게 찍으시면 됩니다. 값을 찾아서. 됐죠?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서, 이 점 반드시 찍어야 돼. 니네는 모눈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문제에. 이런 반비례 그래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자, 6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공기를 넣은 주사기에 피스톤을 손으로 눌렀다가 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눌렀다가
눌렀다가 뗄 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압력이 낮아지요. 눌렀다가 떼면 여기 있는 압력이 높단 말이야. 그 높은 힘이 계속 밀고 있으니까 쭉 늘어나서 이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힘만큼 딱 힘의 균형을 찾을 때까지만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피가,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부피가 커진 거지. 부피가 증가한 거지. 자, 비교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기의 압력이 가가 이거고요. 꽉 누르고 있는 거고요. 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압력이. 이쪽은 압력이 큰 압력, 이쪽은 작은 압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야. 이런 그림이죠. 공기의 압력 봅시다. 1번. 공기의 압력은 누가 큽니까? 아우, 가가 크죠.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 공기는, 여기는 압력이 클 거고, 여기는 압력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 압력은 가가 크고요. 2번 입자의 수래요. 아유, 입자 수는 같지요. 3번 공기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이거 훨씬 공간이 넓잖아. 그래서 나가 훨씬 크겠죠. 4번 공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좁으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요. 5번 공기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 속도, 계속 말하지만 온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답이 5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이제 63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63쪽. 샤를 법칙을 보겠습니다. 지워야겠네요. 재판이 작아요, 여기가. 자, 샤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였다면 샤를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래. 보일 법칙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였다면 샤를 법칙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은 많이 해봤죠. 이렇게 쭈글쭈글한 풍선을 따뜻하게 데우면 풍선의 공기가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이게 팽팽한 풍선이 돼버려.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도 팽창하더라. 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도 증가하는구나. 내가 이제 이런 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올라가니? 화면이 약간 왜곡이 있어요, 카메라가. 자,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아주 차갑게 다시 냉각을 시키면, 지금 집에 조그만 풍선 있으면, 그러니까 큰 풍선 말고 이건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요만한 풍선 막 혹시나 이렇게 있으면은 불어가지고요, 냉동실에 한번 넣어보세요. 냉동실에 넣어서 보면은 풍선이 요만해집니다. 퍽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요, 부피도 확 작아지더라. 문제 이런 관계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샤레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해서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는 아니야. 아까 부피와 압력과는 완전히 반비례 관계야. 하지만 부피와 온도 사이는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냥 비례 관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증가한다고. 그럼 정비례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온도가 절대 온도를 쓰면 정비례가 돼. 근데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요. 우리 책에선 안 따지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감소한다. 자,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한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돼.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입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이런 벽면을 치는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이제는 속도가 변하는 거야.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가 변하니까 더 빵빵빵빵빵빵 많이 치게 되는 겁니다.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실험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스포이트 속 물방울의 위치가 높아진다. 아, 이거. 자, 1번 맞죠? 자, 이게
피토관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얇은 가는, 빨대보다 훨씬 가는 그런 이제 유리관이 하나 있어. 그런 유리관에 물로 채웁니다. 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공기로 채웁니다. 공기로 채우고 여기다가 물방울을 이제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물방울. 그럼 이게 굉장히 가는 관이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표면 장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 빨대 같은데 속에 붙어 있어. 자, 여기 막고요. 여기 막아버리고, 여기는 뚫어보고, 구멍을 뚫고. 자, 여기 막고, 내가 이 관, 여기를 따뜻하게 데우면은 온도를 상승시키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 물방울이 여기까지 막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공기를 식히면 이 물방울이 여기까지 막 내려오고, 여기 부피가 쫙 공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물방울의 높이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물방울도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방울도 내려가고. 딱 어디다 쓰기 좋겠어? 온도계에 쓰기 좋죠. 눈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몇 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공기, 이 주위가 따뜻해지면 이 공기도, 이 공기 속에 있는 공기도 데워질 테고, 데워지면 이 물방울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 몇 도구나. 읽을 수가 있고, 추워지면 다시 쭉 나와서, 이게 지금 몇 도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다 샤를 법칙입니다. 자, 물방울 위치가 자, 2번. 물방울의 위치가 비커 1보다 비커 2에서 더 높은 까닭은 스포이드 속 공기의 부피가 당연한 얘기죠. 옆에 실험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자, 3번. 비커 4의 스포이드를 비커 3으로 옮기면 물방울 위치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왜? 온도가 낮아졌죠. 4번. 자, 이 실험으로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샤를 법칙은, 보일 법칙은, 사실 샤를 법칙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보일과 샤를 법칙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려운 거고, 우리는 따로따로 어차피 계산을 할 건데, 그래도 샤를 법칙의 어떤 하나의 공식은 조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한번 이따가 봅시다. 오늘 그게 이제 핵심 테마예요. 자, 2번. 자, 1번. 공기를 온도를 낮추면 주사기속 기체의 입자수가 감소한다. 맞아요? 야, 입자수가 왜 변해? 온도고 뭐고 입자수는 변하지가 않아. 2번. 공기 온도를 낮추면 입자수 기체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렇죠? 자, 움직임이 둔해진다. 움직임이 속도에 관련된 거잖아. 자, 그래서 둔해집니다. 온도를 낮추면 속도가 둔해지고요. 3번. 공기 온도를 높이면 입자수 기체의 용기벽에 약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온도를 올리면 더 빠른 속도로 부딪히니까 더 강하게 부딪히겠지. 다음 4번. 온도가 높아지면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맞지요? 5번.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 곱하기 온도는 일정하다. 부피 곱하기 온도 곱한 게 일정하다고? 그럼 반비례라는 얘기잖아. 아니죠. 반비례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탐구 B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 결국 답이 3번이에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를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 자, 4번. 또 표가 하나 나오죠. 20, 40, 60, 80. 50, 55, 60, 65. 50, 55, 60, 65. .0 생략했습니다. 선생님은. .0 뒤에 붙어 있는 거. 자,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세요. 자, 이쪽이 부피고요. 이쪽이 온도. T. 자, 모르는 종이에 거기에 온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20, 40, 60, 80이라는 온도에, 자, 21 때는 50이니까 대충 이쯤, 그 다음에 55니까 좀 올라가서 이쯤, 좀 올라가서 이쯤, 좀 올라가서 이쯤, 이으면 이런 선이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직선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 1학년 2학기 수학을 이제 배운 학생, 2학년 1학기 수학을 이제 배운 학생들은 요거 혹시 참고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요게 Y축이고 요게 X축이고, 직선이 지나가면 여기를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이라고 부르지. Y절편. 됐습니다. 몰라도 돼요. 자, 5번 문제. 그림 가는 20도씨에서 주사기 들어있는 공기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 80도를 높였을 때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세요인데요.
자, 얘가 50도 C고 얘가 80도 C입니다. 자, 내가 모형을 그릴 건데 입자가 몇 개니 이게 퍼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가 있네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입자의 개수는 똑같이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건 뭐겠어? 자, 얘가 화살표가 막 있는데요. 여기는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져야겠죠. 근데 방향은 마구잡이입니다. 지 맘대로 아무데나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화살표 길게, 그다음에 이차수는 똑같이 8개, 화살표는 좀 길게, 방향은 니네 맘대로 이렇게 한번 그리면 그림이 이쁘게 그려지는 거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비커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시린더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이때 시린더 속 공기가 부피가 증가하는 까닭은 뭡니까? 자, 이거 딱 봐요. 온도계, 구리통, 찬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공기 속 부피가 증가했대요.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공기에 대한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겠네.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변하겠고요. 볼까? 이 보기에 맞는 보기들. 자,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변하면 뭐가 바뀌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요, 입자의 송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보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보기 5번. 입자의 용기가 용기의 벽에 강하게 충돌한다. 벽면에 강하게 충돌한다. 자, 온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벽면에 강하게 충돌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답이 6번이 그래서 5번이에요. 됐지요? 자, 10분 쉬고요. 지금이 25분, 25분에 봅시다.